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에 대한 민관협의체 권고안이 잠정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환경실태조사 용역비 등을 두고 지자체와 업체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광주를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광주와 전남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저희 국민의힘은 호남 광주에 대해서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고, 이번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참석했지만 두 수장의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 문제 등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독도 해드리고 방역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봉사와 재능 기부를 통해 코로나 블루를 함께 이겨내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산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1년 반 만에 지자체 등에 대한 권고안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권고안의 핵심인 환경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의 용역비 부담을 두고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던 민관협의체가 권고안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공식 활동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부속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9개 항으로 구성된 권고안은 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여수 산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주민 보상에 대한 내용을 권고안에 넣을지 말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고 원수위가 목적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권고안 내용 중 하나인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는 올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용역비를 부담해야 할 업체들의 반발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환경협의회는 최근 협의체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 57억 원이 넘는 용역비가 과다하다며 산출 근거를 제시해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다음 달 말까지 분담금을 납부받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우리 5개 업체만 죄인이냐, 나머지는 뭐 발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담금 문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방적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비를 둘러싼 전라남도와 업체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협의체 일부 위원들은 권고안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서명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지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 등을 위한 내년도 국비 지원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도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주호영 대표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광주 전남의 최대 현안은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 문제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한전에너지공대 지원 특별법 제정 협조와 노후화된 여수산단을 개조하기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많은 전남의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30년 내 지역 전체가 사라질 수 있는 주방소멸 위험 지역이 우리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18개에 이루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현안 사업을 들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될 수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희 국민의힘은 호남 광주에 대해서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고 저희들이 훨씬 더 노력해야 할 지역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고 수해 복구 현장을 찾는 등 잇따라 호남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정책 협의를 위해 호남을 찾은 건 처음인데 국회에 돌아간 이후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이어질지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계기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회동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실무위원회에서도 군공항 이전 같은 민감한 사안은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장과 전하람 도지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습니다. 시도 통합 관련 논의와 민간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시도지사가 만나야 할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시장과 지사의 회동이 성사될 것인지 언론의 관심도 집중됐지만 김용록 전남지사는 애써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과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사가 좀 이런. 광주 전남 통합 문제가 최근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두 수장이 만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짧은 만남 자체도 꺼리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과 지사 회동을 염두에 두고 양측 실무진이 물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도민 공론화 시기와 통합청사 관련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시도 간 엇박자 속에 1년 만에 진행된 광주 전남 상생실무위원회 역시 군공항 이전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쟁점되는 부분들은 조금 금방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좋은 결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도 통합은커녕 광주 전남 상생 과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도지사의 회동이 언제나 이루어질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지난 24일 해외에서 입국해 여수에 도착한 20대 외국인이 어젯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특별한 증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나주시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나주시장과 접촉했던 권오봉 여수시장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시설 대표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수시의 조사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 모 여성 쉼터 활동가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 대표의 폭언과 폭행 정황에도 여수시는 차량 일지 미기재와 물품 조사대장 부실 기재 등 형식적인 항목으로 경고 조치하는 데 그쳤다며 여수시에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센터장이 폭언과 폭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프로젝트 함께라면 오늘은 코로나 블루를 나눔 봉사로 극복하는 현장을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들어선 주택지를 방역 봉사단이 찾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청년 봉사단은 평소 방역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외곽 주택지를 돌며 지방 곳곳을 소독해 줍니다.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쉽지 않았던 어르신도 모처럼 집안도 청소하고 말벗도 생겨 활력이 생깁니다. 답답해도 어쩔 수가 없지 뭐. 다 그런데 뭐 우리만 그러지 않아. 소독을 막 앞뒤 안에 방에까지 전부 다 해줘갖고는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좀 발길이 어렵거나 이게 또 밖으로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직접 찾아뵙고 저희가 직접 소독도 해드리고 방역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이처럼 코로나19로 갑갑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올 들어 3,8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4.5%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 의료진의 상담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전화나 또 내소, 또 가정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내가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누가 있네? 괜찮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뭘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아도 존재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예술 활동을 통한 심리 치료도 시도됐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교수진이 참여한 그림 그리기로 마음의 여유를 찾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연극, 음악 치료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면의 예술을 통한 치료 방향으로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볼 계획이고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할 거고요. 광양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예술인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해 아파트 단지에 작은 공연장을 만들고 연주에 나섭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갑갑한 일상을 잠시 잊고 오랜만에 음악으로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음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활기차게 음악이라도 힐링을 하기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맞춰서 비대면 공연을 진행하는 건데요. 협업을 하여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힐링하는 음악회 지금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됐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관심과 재능 나눔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나가는 또 다른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 10월 중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각 분야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지역의 현안인 COP28, 공공의대 등 지역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창사 50주년을 맞은 여수 MBC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 방송과 여순사건 특별법 등 지역사회 밀착형 뉴스와 프로그램으로 지역 방송사의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수 중림일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늘 여수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림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현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업비 4,155억 원이 투입되는 중림일지구 조성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5,700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토목공사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라남도의 동감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만 62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12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등 도내 무료 접종 대상 111만 2천여 명 가운데 어제까지 55만 명 이상이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발열이나 국소 부위 발진 등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72건이었으며 접종 후 사망 의심은 8명으로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특색을 살린 마을교육과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와 순천교육지원청이 함께 만든 이번 교육과정은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동천의 동식물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센터와 지원청은 이번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8차례 모임을 가져왔으며 지난 7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호남권 교육포럼 당시 전국에서 본받을 만한 마을교육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순천시가 가을 나들이철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5일까지를 단풍여행지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